안녕하세요. 윤참영어 Organized and Systematic Studies of English 참영어 교육 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문법 제25강 형용사절 중에서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을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절은 adjective clause라고 합니다. 자, 형용사절이란 드디어 이제 형용사절을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한 게 제가 가르치는 영문법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그 형용사절 끝나면 한 60% 정도 학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형용사절은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일단 형용사절. 자,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영어로 adjective, 절은 clause죠. 그러니까는 절이 무엇인지 이미 공부했습니다. 절. 그리고 형용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품사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절에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 그 절이 뭐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 품사를 지나서는 형용사 역할 중에 보호 역할은 언급하지 마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호 역할은 명사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죠. 근데 형용사절이면 주어 동사가 있는데 만약에 뒤에 나오는 명사라면 형용사절,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는 수식의 대상이 못 됩니다. 투부정사에서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있는 형용사절에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려면 타동사의 목적어 또는 연결동사의 보호죠. 그러니까는 목적어나 보호는 수식의 대상이 아니죠. 수식을 하려면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죠?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한다. 근데 이 수식한다는 건 뭐냐면 명사의 의미를 제한하면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modify, M-O-D-I-F-Y. modify가 문법 용어로 무엇을 수식하다. 근데 원래 의미는 무엇을 바꾸다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절 앞에. 그래서 문장 중간에, 문장 맨 앞이든 상관이 없다. 명사 나왔는데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주어 동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문장의 어느 위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이 주어 동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그래서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뭐라고 그러냐? 선행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antecedent. C 다음에 나온 E 액센트가 있습니다. E 액센트. 그래서 선행사 플러스 형용사절이죠. 명사 또는 대명사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자, the book이 명사죠. 이게 문장이 어느 중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맨 앞일 수도 있고. 근데 which I bought. 자, which가 나왔고 I bought. 주어동사 나왔네요. 자, 이 which가 있는데 뒤에 주어동사 나왔고 book이 나왔죠. 그러면 I bought가 the book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네요. 자, 이 which는 뭐라고 그러냐?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relative pronoun. 관계 대명사. 이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뒤에 형용사절이 나옵니다. 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뒤에 형용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 when, if, because, as, since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에 나오는 접속사 that 또는 whether, if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형용사절을 이끄는 것은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이름이 관계대명사지만 사실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습은 형용사절 중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이 형용사절에서 주어 역할 또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맞아하면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그 책, 내가 산 어제. 그러니까 내가 어제 산 그 책이죠. 그래서 이 형용사절이 뭐예요? 내가 어제 산 그 책.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형용사절의 동사는 자, 형용사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형용사절에 나온 이 bought, buy의 과거, 이 동사를 샀다라고 하면 안 돼요. 형용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산으로 해야 합니다. 형용사처럼 해석합니다. 선행사,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자, 지금 관계대명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형용사절을 이렇게 표시했지만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이 전체를 형용사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책, 내가 산 어제. 그렇죠? 선행사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형용사절이 오려면 반드시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relative pronoun 또는 관계부사가 와야 합니다.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것은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이 다르니까 이번에 학습하는 건 주로 관계대명사인데 그 중에서 주격, 형용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걸 주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형용사절 안에서 타동사의 목적어 대신 들어간 것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 들어간 것을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부사절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절의 특징을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절의 특징,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품사로서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 전체가 앞에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는 명사죠. 그 다음에 오는 형용사절은 품사로서는 뭐다? 형용사라는 거죠. 형용사.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가 된다면 이 주어 선행사에 대한 동사는 어디에 오겠습니까? 형용사절이 끝난 그 다음에 동사가 오죠. 왜? 형용사절 자체가 형용사니까. 그쵸? 근데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아니라 절이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 안에 동사를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장 전체의 동사는 형용사절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의 동사는 형용사처럼 해석한다. 중요합니다. The man that I loved. The man that I loved. 자, 그 남자 내가 사랑한. 대승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왜? 이 타동사절 loved 내가 사랑했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목적어가 없죠.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 메꿔서 들어간 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그 남자 내가 사랑한. 사랑한이죠. 사랑한. The man that I loved. 그 다음에 The man that I will love. The man that I will love. 그 남자 내가 사랑할. 내가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그렇죠? 이게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그 남자. love 마찬가지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고 대승 관계대명사 목적격. The book that I'm reading. The book that I'm reading. 그 책 내가 읽고 있는이죠. am reading은 나는 읽고 있다는데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읽고 있는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그 책. The book that I'm reading. 자, 관계대명사는 해석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나온 that을 다 제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소유격 whose가 있는데 얘는 그로 해석합니다. 그로. 이거는 나중에 소유격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관계대명사요.
relative pronoun.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relative pronoun. 자, 왜 이름이 relative pronoun이냐? 관계대명사는 그 안에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들어있습니다. 관계를 이끌어주는 게,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접속사죠. 그래서 원래는 두 문장이었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서 접속사를 사용하고 그 두 문장 안에 공통으로 있는 명사. 자, 똑같은 명사가 양쪽 문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를 접속사로 연결해주면 앞에 나온 명사를 또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쓰죠? 대명사로 쓰죠. 그러면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연결해주면서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 접속사 대명사를 뭘로 바꾼다? 관계 대명사로 바꿉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내게 영어를 가르친다. 자, the man teaches me English죠. The man teaches me English. 그 남자는 내게 자, the man teaches me English. 자, teach A, B예요. 가르친다 A에게 B를. 요건 입으로 외우시면 돼요. The man teaches. 이건 주어 동사 일치죠. 3인칭 단수. 자, 그 남자는 나의 고향 사람이다. 그러면 the man comes from my hometown. 또는 the man is from my hometown. comes from, is from. 뭐뭐 출신이다. 나의 고향 사람이다. comes from my hometown. 자, 이게 두 개의 문장인데요. 두 개의 문장인데 뭐가 공통이죠? the man이 공통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The man teaches me English and 자, the man을 또 the man 쓰지 않고 앞에 나온 걸 다시 뭘로 쓰죠? 그 남자 he를 쓰면 되죠. He comes from my hometown. 이게 초등학생이 합친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이면 The man teaches me English and he comes from my hometown. 자, 두 개의 절을 등위 접사 and를 써서 합치면 그 앞에 컴마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뭘 가르치고 있죠? 형용사절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합입니다. 여기 접속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네요. 근데 이 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부분이 형용사절인데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죠. he죠.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뀔까요?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행사는 the man이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공통된 명사 중에서 남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뭐가 된다? he니까 주격입니다. 자, 앞에 나온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the man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대명사가 뭐예요? 뒤에 나오는 형용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게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러면 the man 쓰고요. and he가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로 바뀝니다. who로 주격이고. 그래서 그러면 얘가 and he가 선행사 다음으로 가서 who로 바뀌면서 뒤에 나오는 형용사절을 다 끌고 옵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와 형용사절은 한 몸이에요. 같이 가는데 어디로 가냐? 선행사 다음으로 갑니다. 왜? 이 전체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the man에 대한 동사 teaches는 형용사절 끝나고 hometown 다음에 오겠죠. 읽어보겠습니다. The man who comes from my hometown teaches me English. The man who comes from my hometown teaches me English. 자, 그 남자는 주어니까요. comes from my hometown. 내 고향에서 온 가르칩니다. 나에게 영어를.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고쳤을 때, 자, 내 고향에서 온 그 남자는 내게 영어를 가르친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어가 똑같습니다. The man who comes from my hometown teaches me English. 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또는 whom이 오는데 이 지금 and he로 바뀌었을 때 and he가 이게 뭐예요? 형용사절에서 좀 주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형용사절에 동사가 오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명사가 오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러면 얘는 해석하지 않죠. 그럼 그 남자는 comes from 출신인 나의 고향에서 온 사람인 가르칩니다. 얘가 동사니까 얘를 가르친다라고 해야 되죠. 이 comes는 come from 뭐뭐 출신이다가 아니라 뭐뭐 출신인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안에 접속사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온다. 맞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이게 중요하죠. 앞에 선행사가 사람, 사물인지와 그다음에 뒤에 오는 형용사절에서 관계대명사 자체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주어이냐 아니면 타동사의 목적어이냐 전치사의 목적어이냐 소유격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중요해요.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이면 주격, 타동사의 목적어이면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어이면 목적격, 그 다음에 소유격이면 소유격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의 형태.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일단은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그 중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호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오는지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주격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who를 쓰고요. 또는 who 대신에 that을 쓰기도 합니다. 자, 원칙은 who인데 that은 구어체, spoken English 또는 informal English, 사적인 영어. 쉽게 생각하지 편하게 that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격이라는 건 형용사절에서 주어 타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관계대명사가 이 목적어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목적격을 뭐 쓰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whom을 대신에 that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하는 건 구어체고요. 이 that도 구어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요즘에는 그냥 who를 다 써요. 근데 이거는 문법 시험에서는 원칙적인 문법 시험에서는 틀린 거라고 보셔야 되고 학교, 중학교 영어 책에 who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법 시험에서.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원칙은 whom이 맞고요. that이 대신할 수도 있고 목적격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who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는 얘는 주격이니까요. 주어잖아요. 그렇죠? 의문대명사에서도 주어입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격은 자, 전치사가 나왔는데 자,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가 목적 없이 나왔어요. 또는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동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나왔을 때 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이죠. 전치사의 목적격. 이런 whom 쓰고요. whom을 대신해서 that이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남아있고 앞에 관계대명사가 whom이나 that이 올 수 있어요. 또는 전치사는 목적어랑 같이 써야 되니까 뒤에 있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앞으로 오면 whom만 돼요. whom. that도 안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whom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 전치사가 혼자 있을 때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어체요. 또 who를 넣고 뒤에 전치사가 있을 때 구어체로 생략할 수 있겠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타동사의 목적격. 근데 이거 구어체는 시험 볼 때는 who를 답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은 사람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무조건 who's라고 합니다. 얘는 해석해요. 얘만 그라고 해석하십시오. 관계대명사의 형태,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자, 주격일 때는 자, 선행사가 사물이면 주격은 기본적으로 which 또는 that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which가 formal이고요. that은 informal입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격 마찬가지로 사물이니까 which, 그 다음에 that이 대신할 수 있는데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어체에서 특히.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격 마찬가지 which, 그 다음에 that이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왔을 때 전치사 다음에 which만 됩니다. that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홀로 있을 때 that이나 which가 다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전치사가 앞으로 오면 절대로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om은 절대로 생략이 안 됩니다.
자, 소유격은 선행사가 사물일 때도 whose예요. 또는 사물일 때는 of which 플러스 더 플러스 명사 또는 더 플러스 명사가 원래 있고 of which가 원래 뒤에 있던 겁니다. of which를 이렇게 이 명사가 선행사라서 of which가 요 앞으로 오는 거예요. of which가 요 앞으로 of which 플러스 더 플러스 명사 또는 더 플러스 명사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예문. 자, 당신에게 인사한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당신에게 인사한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자, 동사는 누구였나요? was죠, was. 시제 과거죠. 자, 그러면 자, 영어 어순. 자, 누구였나요? 네, 그 남자는요. 얘는 동사고 시제는 과거, 그 남자는 주어고요. 그러면 인사했다가 아니라 인사한이죠. 인사하다. say hello인데 said hello겠죠. 이게 형용사절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to you. 자, 뭐뭐였나요? 과거 시제고요.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의문문. 누구였나요니까 의문문이죠. 그러면 누구였나요니까 이게 who가 의문사 후로서 맨 앞에 나오겠죠. 누구 의문사. 근데 누구였나요? 그 남자는 보시면 남자는이 주어고 누구였나요 해서 누구였나요 얘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보호예요. 자,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는이 붙었죠. 그러니까 주어죠. 그러면 형용사절 주어와 동사는 그 남자는이 선행사고요. 그러면 보세요. 인사한 그 남자는이죠. 인사한 그 남자. 이게 지금 동사 표현인데 얘가 명사를 꾸며주죠. 얘가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to you인데 형용사절 안에 전치사구죠. 그러면 보세요. 관계대명사가 오려면 said hello가 오려면 선행사가 남자는이니까 사람이니까 who가 오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절 안에 시제는 과거. said hello. say hello가 인사하다. 근데 당신에게 to you죠. 그럼 who said hello to you? 인사한 당신에게. 자, 요거로 그대로 해석하면 인사한 당신에게 who는 해석 안 합니다. 그러면 who was the man who said hello to you? Who was the man who said hello to you? 자, 보세요. who 누구였나요? the man 그 남자는 주어니까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이거 보고요. 그러면 who said hello를 말한 to you 당신에게. who said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같죠. who가 관계대명사 주격인지 몰라도 주어 동사 같죠. 그러면 얘가 형용사절로서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네. 그쵸? 그 남자는 주어니까 누구였나요? said hello, 인사한 to you. Who was the man who said hello to you? 자, 앞에 나온 who는 의문사고요. 뒤에 나오는 who는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Who was the man who said hello to you? 이해하고 나면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Who was the man who said hello to you? Who was the man who said hello to you? 내가 그 수영 레슨에 등록한 그 학생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그 학생입니다죠. 그렇죠. 내가 그 학생입니다. 그 수영 레슨에 등록한이죠. 이게 지금 이게 형용사절의 동사네요. 그렇죠. 등록한. 영어식 어순을 바꾸면 자, 내가입니다. 동사 현재 시제고요. 그 학생 이거 보호네요. 그렇죠? 등록한 얘가 형용사절의 동사고 그 수영 레슨에 이게 형용사절에서 전치사구네요. 뭐뭐입니다. 내가입니다. 동사 비동사 현재 시제 I am 그 학생은 the student. 그렇죠? 이게 선행사 who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절에 바로 동사가 오죠. signed up. Who signed up? 등록하고 signed up for the lesson. Who signed up for the swimming lesson?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물론 얘를 대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sign up for는 뭐뭇에 서명하다, 뭐뭇에 등록하다. I'm the student who signed up for the swimming lesson. I'm the student who signed up for the swimming lesson. 자, 나는입니다. 그 학생 보호니까 who signed up 서명한, 등록한 그 수영 강습에 sign up for를 외우셔야 되는데 등록한이죠. 등록했다가 아니라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얘가 선행사고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who를 대수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I'm the student that signed up for the swimming lesson.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할 수 없죠. 선행사가 사람이고 형용사절에서 주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I'm the student who signed up for the swimming lesson. I'm the student and he signed up for the swimming lesson이죠. 그렇죠? and he죠. and he, and 플러스 he가 합쳐서 who로 바뀌었습니다. I'm the student who signed up for the swimming lesson. 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형용사절이고요. 아무것,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없었다니까 there was nothing. There was nothing. 없었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해줄 수 있는 that could be done to help the victims. 자, 뭐뭐가 없었다. There was를 쓰시면 돼요.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인데 nothing이 주어니까 뭐뭐가 없었다 해서 there was nothing까지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There was는 있었다인데 없었다니까 nothing이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There was nothing. 그 다음에 할 수 있는인데 지금 주체가 없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으로 바꾸셔야 돼요. That could be done. 우리말 해석은 할 수 있는이지만 그러려면 주체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주체. 근데 지금 대상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왔으니까 nothing은 꾸며주려면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주격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주격을 써야 되니까 주어자를 봐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태 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done. 이 nothing은 지금 뭐야? do의 목적어인데 주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행사로서 수식을 받는데 지금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관계대명사 주격이지만 do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죠. 왜? that은 결국은 선행사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수동태로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 to help 누구를요? the victims 그 피해자들.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done to help the victims.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done to help the victims. 해석하면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that could be done. 해질 수 있는이죠. 근데 해질 수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으로 해석하고 쓰는 건 수동태식으로 쓰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해질 수 있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면 어때요? There was nothing that I could do. 그렇죠? There was nothing that I could do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여기는 주체가 없으니까 nothing이 결국은 do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계대명사 주격이 오니까 형용사절의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done to help the victims. 나는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 그 남자를 당신에게 소개하겠다. 나는 소개하겠다죠. 나는 소개하겠다. 누구를? 그 남자를. 그러면 I will introduce the man인데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 그 남자네요. 그럼 얘가 지금 그 남자가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선행사고 관계대명사 주격을 써야 됩니다. 자, 나는 소개하겠다. 당신에게 소개하겠다는 타동사인데 타동사 안에 지금 그 다음에 목적어가 그 남자를 와야 되지만 그 남자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길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 남자라는 목적어 앞에 써야 돼요. 소개하겠다 미래시죠. will introduce 또는 let me introduce 그 남자를 the man 이게 선행사고요. 그 다음에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 이죠. 지금 나랑은 with me예요. 나랑 with me. 아파트를 the apartment 공유하는 that shares 또는 who shares.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뭐뭐 하는이니까 형용사절의 동사라는 얘기죠. 시제는 현재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Who shares the apartment with me? 나랑 나와 함께죠. Who shares the apartment with me? 또는 that shares the apartment with me.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ho shares the apartment with me.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ho shares the apartment with me. 자, 이 to you를 맨 뒤로 가져가시면 형용사절 안에 포함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헷갈리니까 주절 안에 포함시키려면 이 introduce의 목적어 the man 선행사 앞에다 to you를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the man하고 who shares the apartment with me는 한 몸이니까 여기 가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타동사하고 목적어는 가리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목적어가 길 경우에 지금 전치사구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ho shares the apartment with me. 해석하면 나는 소개할게 당신에게 그 남자를 목적어죠. introduce에 who shares 공유하는 동사인데 형용사처럼 그 아파트를 나와 함께.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ho shares the apartment with me. 관계대명사 주격의 정리. 형용사절에서 주어가 빠지고 그 대신에 들어간 것이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즉 빠진 성분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절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은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온다는 얘기는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될 명사가 빠져요. 대명사가 빠지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시나 후 또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고 that과 which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게 that이죠.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 주격임을 알 수 있다.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형용사절에 주어 타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남자가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이게 형용사절이죠. 사라져 버린 것 같다고 내게 말했다. 자,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그 남자가 내가 원했던 내가 만나기를 이게 형용사절이고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형용사절에서 선행사가 주어고 그 형용사절 안에 이 대절 안에 말했다 다음에 이 대절이 오거든요. 그 대절 안에 주어가 그 남자가 사라져버린 이게 동사죠. 그 남자가 주어고 사라져버린 것 같다 동사. 그 사이에 형용사절 왔습니다. 자, 내게 말했다 told me. 그렇죠. told me 대절입니다. told me 대절. told me 이게 간접 목적어고 대절이 직접 목적절입니다. 대절, 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죠. 그 주어 동사 안에 뭐가 와요? 형용사절이 오는 거죠. 자, 그녀는 내게 말했다. 무엇을요? 요 부분을 말한 거예요. 요 부분의 주어가 그 남자가,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절이고 사라져버린 거 어디에 동사절. 그 대절 안에 그 구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대절 안의 주어는 그 남자, the man, 형용사절의 선행사. the man은 수식하는 형용사절, 뭐냐면 whom 또는 대시고 I had wanted to meet. 자, 내가 원했던 만나기를. 자, 내가 had wanted는 이게 과거 완료죠. 대과거죠. 내가 원했던 만나기를. 과거, 지금 말한 게 지금 과거 시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부터 내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 she told me that the man whom I had wanted to meet seems to have disappeared. She told me that the man that I had wanted to meet seemed to have disappeared.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that이야를. that이야가 뭐예요? that이야의 that은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고요. 얘는 자, the man 그 남자가 얘가 명사절 안에 주어니까 그 남자가 얘는 해석 안 하고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인데 어떤 남자요? 내가 원했던 형용사절의 동사는 형용사처럼 to meet 만나기를 그렇죠? 목적어니까 wanted의 목적어 투부정사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남자가 seem 보인다고 to have disappeared 이게 완료부정사죠.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그 남자가 내가 원했던 만나기를 보인다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미 사라져버린 것 이건 완료부정사입니다. She told me that the man I'd wanted to meet seemed to have disappeared.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친 겁니다. 물론 셋 중에 하나 써도 되고 근데 who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중에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구어체에서 She told me that the man whom I had wanted to meet seems to have disappeared. 어제 우리가 토론하기로 결정한 그 문제를 토론합시다. 자, 그러면 토론합시다. Let's discuss. 토론합시다. 그 문제를이죠. 토론합시다. 그 문제를. 어떤 문제요? 우리가 결정한 토론하기로 어제. 이게 영어의 어순입니다. 그럼 let's discuss. 토론합시다. Let's discuss. 뭐뭐 합시다.
무엇을 discuss가 타동사니까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되죠. 항상 동사 다음에 동사가 결정하니까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아셔야 됩니다. discuss the matter. 형용사절의 선행사, the matter죠. 근데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토론하기로 결정한 그 문제죠. 얘가 형용사절이에요. 그럼 형용사절의 주어는 우리가 we, 결정한이죠. 우리가 결정한. 토론하기로 토론하는 것을 we decided to discuss. 관계대명사 목적격, 선행사는 그 문제니까 사물이죠. 그럼 that이나 which나 생략, 그렇죠? We decided to discuss yesterday. Let's discuss the matter that we decided to discuss yesterday. Let's discuss the matter we decided to discuss yesterday. 그렇죠? Let's discuss, 토론합시다. the matter, 그 문제를 타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해석 안 하고 관계대명사 우리가 결정한, 얘가 동사니까 형용사처럼 무엇을? 토론하는 것을 어제. 근데 discuss의 목적어가 없죠? that which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discuss가 타동사죠. 여기는 discuss 앞에 다음에 뭐가 있어요? the matter 목적어가 있죠. Let's discuss the matter we decided to discuss yesterday. Let's discuss the matter we decided to discuss yesterday.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나는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 그 남자를 당신에게 소개하겠다. 자, 앞에 나온 문장인데 거기서는 관계대명사 주격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나는 소개하겠다. 누구요? 당신에게, to you가 나왔고요. 소개하겠다. 당신에게. 이거는 지금 주절에 해당되니까 그 남자를인데 어떤 남자냐면 내가 공유하는 그 아파트를, 즉 함께, 즉 with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함께가 이게 뭐뭐와 함께인데 제가 함께라고 썼어요.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맨 뒤에 갑니다. 자, 소개하겠다. I will introduce 또는 let me introduce to you. 당신에게. the man이죠. 근데 the man이 그 남자를인데 보세요. 그 남자를이 지금 주절에는 목적어지만 이제 형용사절에서 뭐냐? 형용사절에 내가 공유하는 아파트를, 형용사절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은 형용사절의 주어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죠.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 나랑이면 with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나랑이랑 이거 잘못 썼네요. 내가 아파트를 공유하는죠. 내가 아파트를 공유하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이면 이거는 얘가 주격이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공유하는 함께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여기 I가 있죠. 자, 내가 공유하는 그 아파트 with 함께인데 전치사죠. 그럼 여기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거 대신 whom, that, who 또는 생략 가능하죠. who는 이제 informal이고요. 요거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나랑 아파트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트를 공유하는 함께. 요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공유하는 아파트를 함께. So with whom I share the apartment. 자, 뒤에 나오는 with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목적격 앞으로 가면 with that은 안 되고 with whom만 되고요. 자, 이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ith whom I share the apartment. with는 앞으로 빠지니까 뒤에는 없는 거죠.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ith whom I share the apartment.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ith whom I share the apartment.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ith whom I share the apartment. 자, with whom이 앞으로 가니까 생략이 안 되고 with가 앞으로 갔으니까 뒤에 없죠. 또는 자, let me introduce to you the man I share the apartment with.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I share the apartment with. 그렇죠? 또는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whom I share the apartment with. I will introduce to you the man that I share the apartment with. 후는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동안 찾아왔던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기쁘다. 나는 기쁘다입니다. I'm happy. 그렇죠. 나는 기쁘다. 찾아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은 happy to find, I'm glad to find. 무엇을? 그 문제의 답을. The answer to the problem that I have looked for. 내가 그동안 찾아왔다.
기쁘다. I'm happy죠. 서술어 현재 시제. 찾아서 부사적 용법에 happy를 꾸며주니까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The answer to the problem. 그 문제의라고 해서 the answer of라고 하시면 안 돼요. The answer to the problem. 그 문제의 답을 이게 목적어죠. 내가 찾아왔던 that I have looked for 또는 which I have looked for.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타동사든 전치사든 그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I'm happy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that I have looked for. 또는 which I have looked for. I'm happy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for which I have looked. I'm happy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for which I have looked. I'm happy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for which I have looked. 그렇죠? 또는 I'm happy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I have looked for. I'm happy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I have looked for. 생략했을 때요. 그때 전치사는 반드시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리.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형용사절 내에 타동사가 그 목적 없이 옵니다. 그렇죠? 형용사절 내에 타동사가 내가 원했던 그 남자 보세요. 내가 원했다가 아니라 원했다. 얘가 형용사절이죠. 여기는 주어고 그 남자 the man whom I wanted. The man that I wanted. The man whom I wanted. The man that I wanted. 또 who는 informal입니다. 또는 the man I wanted. 목적격이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결국 이 선행사가 타동사의 목적어였으나 선행사로 빠지면서 그 자리를 관계대명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사는 결국은 지금 양쪽에 공통된 명사니까 형용사절 안에도 선행사가 있었고 이거 명사가 있었던 건데 관계대명사가 생기면서 앞으로 빠져나간 거죠. 왜냐하면 그 대명사가 원래는 선행사를 받은 거니까 그 자리를 관계대명사가 채워주는 겁니다.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마찬가지예요. 전치사가 혼자 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 자리를 관계대명사가 차지하는데 선행사 다음에 오니까 전치사가 뒤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가 말했던 그 책이면 그 책, the book인데 you talked about. 너가 말했던 대해서. The book that you talked about. The book which you talked about. 또는 the book you talked about. 또는 the book about which you talked. The book about which you talked. 잊지 마세요. The book about which you talked. 자, 타동사의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의 동사는 형용사처럼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오려면 형용사절에서 반드시 빠진 성분이 있고 그 빠진 성분 대신에 관계대명사 주격, 타동사의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 소유격이 옵니다. 자, 형용사절에서 동사는 절대로 생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없는 형용사절은 없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니까 지금 명사 또는 대명사가 생략되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심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 그 다음에 형용사절의 전체적인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